사람들은 정부 건물 지하의 기록 보관소에 대해 속삭였다. 그리고 누구도 도면에서 찾을 수 없는 방이 있다고 했다. 오래된 철제문에는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을 알고 있는 극소수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방번호 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관이 그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문서에 실종으로 남았다. 리처드 앨리스는 은퇴한 연방 수사관이었다. 평생 진실을 쫓아왔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집으로 한 개의 낡은 상자가 배달되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앨런 머서. 리처드는 숨을 삼켰다. 앨런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6개월 전 방번호 13을 조사하겠다며 사라진 사람.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종이가 떨리듯 흔들렸다. 리처드,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갇혔다는 뜻이겠지. 네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 방 13에는 단순한 기밀이 아니라 역사를 뒤바꿀 기록이 있어. 하지만 그 문서를 본 대가는 상상 이상이야. 네가 선택해야 해. 그냥 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처럼 그 문을 열든지. 리처드는 편지를 접었다.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번졌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방번호 13을 찾아갈 것이다. 리처드는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렸다. 저녁 10시가 넘자 정부 청사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에 잠겼다. 그는 후문에서 키카드를 꺼내 문을 열었다. 오래전 수사관 시절 얻어둔 예비 출입증이었다. 경비실 모니터에는 CCTV 화면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지만 감시 요원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리처드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대신 작은 라이트를 신발에 달아 바닥만 비췄다.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지하 3층, 그 복도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문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에는 철제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11, 12, 그리고 14. 그 사이 아무 번호도 없는 문이 하나 서 있었다. 앨런이 말하던 바로 그 문. 도면에도 없는 방번호 13. 리처드는 잠시 그 앞에 멈췄다. 문짝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무늬 틈으로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먼지 섞인 냉기가 뺨을 스쳤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가제트를 꺼내 문 주변을 스캔했다. 마이크로 센서가 반응했다. 약한 전자기 신호가 문 안쪽에서 퍼져나오고 있었다. 일반적인 문서 보관실에는 있을 수 없는 신호였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듯 파동이 아주 느리게 변했다. 리처드는 레코더를 켜고 목소리를 낮췄다. 1972년 청사 도면에 따르면 이 구역은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 안에서 변동 신호를 감지했다. 그 순간 복도에 작은 소리가 울렸다. 철제 서랍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리처드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복도 끝에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 낯설지 않은 체형. 리처드는 얼어붙은 듯 그 모습을 바라봤다. 라이트 빛에 얼굴이 살짝 드러났다. 아무 표정도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앨런의 입이 열렸다. 쉰 목소리가 허공을 긁었다. 그 문을 열면
되돌아갈 수 없어. 리처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한 걸음만 다가서면 손을 뻗을 수 있을 거리였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사이 앨런의 모습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리처드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는 예전에 조사 중에 얻게 된 것이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리처드는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틈에서 더 깊은 냉기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딘가에서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렸다. 어서 와.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리처드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냉장고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공기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쇠 녹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문턱을 넘었다. 손전등 빛이 사방을 비쳤다. 벽마다 철제 선반이 빽빽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서류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중 몇몇 상자에는 날짜와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1945 오퍼레이션 에이리스 1906 프로젝트 위슬러 그리고 마지막 선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The Final Record. 리처드는 손전등을 선반에 걸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바닥에 부슬부슬 떨어졌다.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더미가 드러났다. 서류 가장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얹혀 있었다. 흑백 사진.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가운데 사람은 앨런 머서였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49년 2월 3일. 앨런은 1952년생이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조명 가까이에 가져갔다. 활자체로 인쇄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 동기화 실험. 곰 정비어 1차 관측 보고서. 한 문장을 읽자마자 리처드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다. 본 실험은 기록을 통해 역사를 편집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실험 참여자의 인식은 점진적으로 분리된다. 문장을 계속 따라 내려가자 소름이 돋았다. 목격자는 본인이 속한 시간축과 실험 시점 사이에서 동일성을 잃는다. 해당 상태는 기록 증발이라 명명한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문득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리처드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방 가장 안쪽 서류 선반 그림자에 누군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낡은 군복에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루카스. 그 이름은 정부의 기밀 문서에서 여러 번 봤다. 2차 대전 후 행방불명된 수석 연구 책임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빛이 스쳤을 때 얼굴은 흑빛으로 창백했다. 눈동자는 검은 웅덩이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네가 왔구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이제 모든 걸 보게 될 거다. 갑자기 방의 온도가 더 낮아졌다. 숨 쉴 때마다 희뿌연 입김이 흘러나왔다. 리처드가 뒤로 물러서려 할 때 선반에 있던 서류 상자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뚜껑이 열리고 낡은 서류들이 방 안으로 흩날렸다. 서류마다 글자가 번지고 사라졌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시계 바늘이 부서지듯 멈췄다. 그 순간 루카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선택해라. 루카스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리처드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쥔 문서가 서서히 사라지듯 흐려졌다. 마치 종이가 아니라 그의 기억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루카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기록을 열면 너도 일부가 된다. 그 순간 리처드는 깨달았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기록 속에 흡수된 것이었다. 리처드는 힘겹게 몸을 돌려 선반 가장 아래 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유일하게 아무 흔들림도 없는 검은 가죽 표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글자가 한 줄 새겨져 있었다. 앨런이 편지에서 말했던 바로 그 문서.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이걸 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도 치러야 했다. 루카스의 검은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알고 싶다면 네가 남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이제 경고가 아니라 유혹에 가까웠다. 리처드는 문서를 들어 올렸다. 손끝이 닿자 머릿속이 울렸다. 수많은 기억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의 아버지가 첫 수사를 시작하던 날, 앨런과 함께 추적하던 밤,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느끼는 냉기와 공포, 그 기억이 하나씩 희미해졌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과거처럼 멀어졌다. 손끝에서 문서가 맥동하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가 마지막 장을 펼치려는 순간 문득 목소리가 들렸다. 리처드. 그는 고개를 들었다. 방 입구에 또 다른 형체가 서 있었다. 빛바랜 트렌치코트, 창백한 얼굴, 앨런이었다. 앨런은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떨리며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만둬? 그걸 열면 돌아갈 수 없어. 리처드는 가슴이 죄어왔다. 앨런의 눈은 간절했다. 그의 마지막 의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루카스의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의 일부, 기록의 일부였다. 리처드는 죄의 문서를 내려다봤다. 한 장만 더 넘기면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숨소리도 사라지고 시계의 초침도 사라졌다. 루카스의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다. 결정해라. 진실과 함께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지 속에 돌아갈 것인가? 리처드의 손이 떨렸다. 이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쩌면 선택이란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방에 들어온 순간 그는 이미 기록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 문서를 덮을 수는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리처드는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닿은 가죽 표지가 기이하게 따뜻했다. 마치 스스로 숨쉬는 생물 같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방 안의 선반, 흩어진 서류, 루카스의 그림자, 모든 것이 한 겹에 막 뒤로 멀어지는 듯했다. 그 순간 앨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부서질 듯한 목소리였다. 돌아가? 내 기억을 지켜. 리처드는 두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득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다. 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나? 손이 저릿하게 떨렸다. 마지막 장을 넘기면 그는 남게 될 것이다. 이곳에 붙잡힌 모든 영혼처럼 더 이상 바깥 세상과 이어지지 못한 채 그는 아주 천천히 문서를 덮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그 순간 서류 선반이 다시 고요해졌다. 방의 냉기도 조금씩 사라졌다. 루카스의 그림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선택이다. 리처드는 뒤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공기가 다시 따뜻해졌다. 그는 문턱에 멈춰 섰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다. 루카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검은 문서 한 권뿐이었다.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숨을 고르고 문을 닫았다. 철제 문짝이 닫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낮게 울렸다. 리처드는 청사를 나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긴장이 풀린 순간 무릎이 풀려 그대로 앉아버렸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는 살아서 나왔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다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가 기록한 레코더를 다시 재생해봤다.
녹음기에는 그의 목소리만 담겨 있지 않았다. 마지막에 낯선 음성이 짧게 속삭이고 있었다. 돌아갔나?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리처드는 재생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방번호 13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를 것이다. 어떤 진실은 세상을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존재 자체를 집어삼킨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밝혀내려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호기심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떤 문은 영원히 닫아둬야 한다.